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미니 컨트리맨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도로에 올라서겠습니다. 옆에 자동차 저널리스트 이동희 씨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알아서 인사도 하시고. 자동이야. 뒤에 우리 SK 엔카의 김경수 기자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수입니다. 아, 굿. 아, 키 좋습니다. 말이 미니지 뭐 완전히 미디엄도 더 될 것 같아. 라지 좀 될 것 같아. 미니 중에서 제일 큰 차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전 구형하고 비교해도 확실히 커졌다는 얘기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자, 미니는 오리지널만 미니인 것 같아. 자, 2001년에 BMW가 만들기 시작했죠. 다시 재해석해서 만든 것서부터는 미니가 아니야. 미디움서부터 시작이 되는. 8.8인치 모니터죠. 가로로 긴 게 좋은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커지는데 두 가지잖아요. 위아래로 길어지는 거 있고 좌우로 넓어지는 거 있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휠베이스가 79mm? 한 7cm 정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뒷자리를 93mm, 903, 거의 10cm. 예, 10cm 가까이 또 늘렸다니까 그거 효과가 되게 클 것 같아요. 하여튼 다 동글. 그렇죠. 내 얼굴보다 동희 씨 얼굴이 조금 더 동그랗네. 제가 조금 더 가깝죠. 네. 좌석도 편하지만 왼쪽입니다. 원래 이제 미니가 처음에 나올 때 상당히 거칠었잖아요. 서스펜시 많이 하드가 단단했었죠. 단단하고 시승회 갈 때, 장거리 갈 때 BMW 직원들도 미니는 안 타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승차감도 좋아지고 안정화된 것 같아요. 일반화됐다고 저는 이제 좀 보고 싶고요. 그게 그 구형 오리지널 미니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걔가 이제 그 러버 스프링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걔는 거의 진짜 그 고카트 같다는 말이 원래는 걔에서 나왔었던 거였는데 고카트에 생명을 걸었었죠. 예. 그리고 초기 미니는 그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다시피 했었죠, 사실은. 그런 느낌이었다가 아무래도 고카트의 느낌 뭐 말하기는 좋지만 상당히 그게 피곤한 거잖아요. 네. 이 노면 진동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스티어링 휠 조향감이 좋은 거 정도.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했었는데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는 차이니까 끝까지 그걸 고집하기는 아무래도 힘들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예.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팔릴 수가 없었겠죠. 아주 네, 스페셜한 차로 남았겠지. 아까 그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36만 대가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사실 과거랑 비교하면 진짜 엄청난 숫자죠. 어떻게 미니가 36만 대를 팔어? 자, 킥다운 반응이 조금 느린 건 아마도 세 사람의 몸무게 때문일까?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셋이 타고도 공간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 특히 뒷좌석 여유가 앞좌석에 동희 씨도 지금 예. 편하게 뻗고도 아주 발 쭉 뻗어도 끄트머리가 잘 안 닿을 정도고요. 넣으셔도 돼요. 예? 뒤로. 예. 뒤로 더 오셔도 돼요. 이미 욕먹을 만큼 뒤로 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여유가 있는 거 보니까 미니가 공간이 작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컨트리맨에서는 말이죠. 이 사륜구동 시스템인데 이전 시스템에 비해서 이제 변화가 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희 씨가 아무래도 전문가이시니까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저도 오늘 와서 이제 처음 얘기를 들었던 거여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건지는 좀 애매한데요. 구형이 아마 그 하이드록 마그네틱이라고 그래서 유압하고 자석을 같이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을 사용한다는 건 동력을 배분하는 그 클러치를 그
자석으로 전자석으로 붙였다 뗐다를 조절하는 그렇지. 방식인데 자석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걸로 자석을 붙여서 있게 되면 클러치가 붙고 그러면 이제 동력이 앞뒤로 50대 50으로 나뉘거나 뭐 뒤쪽으로 더 붙이거나 하는 방식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하이드로매틱이죠. 하이드로매틱으로 갔으니까 기술이 발전됐다라고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순수하게 유압만 하는 거하고 뭐 전자석을 이용해서 하는 거하고 반응 속도가 어느 쪽에 느리냐 빠르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거가 개선됐다라기보다는 뭔가 변화를 줬다. 뭐 어떤 이유에서든. 네,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마그네틱 방식이라고 하면은 반응이 저는 더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센서에서 감지를 하고 센서에서 모터를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기 신호를 보내서 자석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걸로 다시 클러치를 붙여야 되는 건 시간이 나오니까 그게 항상 기계식 사륜구동하고 전자식 사륜구동 얘기 나올 때 사륜으로 전환되는 속도 얘기를 사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0.02초, 뭐 파트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주로 얘기하는 건데 0.02초 얘기하고 다른 브랜드는 전자식이라고 해도 0.1초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고속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100km를 주행하고 있을 때 1초 동안 사실 28m 정도를 가니까 그러면 0.1초라고 하면은 그게 2.8m거든요. 예. 그러면 차 반대 정도의 반응 속도가 느린 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반응 속도를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더 빠르게 하는 게 이게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맞겠다. 안정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사륜구동 시스템에 그런 변화가 있었고 얘가 계속 다카르 랠리에 나갔었잖아요. 다카르 랠리를 미니를 갖고 나간다는 거가 참 신기한 일이었었어요. 지금 오늘 비가 살짝 내렸죠. 네. 오히려 비가 내린 탓인지 노면 잡소리는 훨씬 더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네. 비가 좀 내렸어서 노면에 어떤 이물질들이 많이 씻겨 나갔겠죠. 그래서 계속 뒤쪽에서 다다다닥 치고 올라온 노면 잡소리는 사실 많이 사라진 듯 하고요. 그거는 아마 날씨 탓이 아닌가 싶고. 네. 지금 속도가 약 100km, 90에서 100km 정도인데 바람 소리는 의외로 뭐 잔잔한 것 같아요. 차체 형상에 비해선 많이 조용해졌던 것 같아요. 전에 탔던 것들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미니가 고급화 전략을 쓰고 어쨌든 BMW 그룹 안에서 막내고 옛날에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에서 고급스럽게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정숙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많이 개선됐고. 예. 어쨌든 컨트리맨이면 참 미니라는 차가 세상에 이런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이름 하나에 없는 그 스타일이 없잖아요. 예. 패치백서부터 컨버터블 또 뭐 컨트리맨, 클럽맨도 있죠. 네. 근데 오리지널 미니랑 생각해 보면 얘가 제일 없었던 모델인 것 같아요. 컨트리맨이 제일 멀었던 거죠. 그렇지. 오리지널 미니에도 컨버터블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클럽맨 같은 그런 밴 형태의 차도 있었으니까. 맞아. 있었는데 사륜런 네, SUV 스타일은 얘가 진짜 유일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BMW 시절의 미니 브랜드로는 얘가 오리지널 모델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BMW라는 그룹 안에서는 가로 배치 앞바퀴 굴림 플랫폼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만들고 준비를 했다는 거가 얘네한테는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BMW 네. 입장에서는. 어차피 BMW가 후륜구동 기반으로 계속 갈 수 있게 예. 된 것도 어차피 미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은 미니한테 떼놓고 좀 더 이제 오리지널리티 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싶은 네.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부드럽다. 좀 이따 좀 달려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속 100km까지 일상주행 영역에서는
상당히 부드럽다. 예전 미니 1세대 미니와 비교를 한다면 정말 천양지차다 예. 라는 생각. 사이드미러 뒷차 보니까 이 헤드램프가 둥근 것도 아니고 네모난 것도 아니고 얘만 좀 네모난. 유일하게 좀 그렇죠. 네모난 둥근. 자동 8단 변속기죠. 네. 100의 정속 주행을 툭 걸어보면 약 RPM 1800까지도 뚝 떨어지네요. 자, 이제 달려봅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고 7단으로 올렸고요. 제동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와, 잘 잡는데. 하나도 부담 없이 여유 있게 딱 네. 잡아내는데 차체 흔들림 부담이 전혀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차의 다이브도 거의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그냥 플랫하게 눌린다는 느낌 정도까지는 아닌데 앞쪽이 숙여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안 숙여질 수 우욱하고 없지. 가는 거는 아니니까. 네. 아, 역시 핸들 저항이 스티어링 있구나. 스티어링 돌리면 시동 걸리는 방식이죠. 조용히 좀 좋은데. 엔진 스톱은 좋은데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제시동 걸릴 때 이 진동이 주는 불쾌감이 또 네. 불만이거든. 하여튼 인간이 간사한 동물이라 뭐 하나 해결되면 그래도 또 뭔가 또 불편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밸런서를 넣어서 다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 클러치 쪽, 그러니까 그 저 토크 컨버터 쪽에 그 저 밸런스 달아갖고는 다시 안 떨리게 만들고 뭐 여러 여러 가지 가지 보완하는 이 네, 여러 가지 추가 계속 이제 조치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제시동 한번 볼게요. 그래도 그렇게 네. 거친 편은 아니네요. 4기통 엔진이 그게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V6 디젤이 물론 지금 같은 이제 다운사이징 어쩌고 하는 시절에 6기통을 말한다는 거가 좀 말하기 이상하긴 네. 하지만 6기통 디젤들은 정말 그거 구별 못 하거든요. 맞아. 멈췄다 갈 때. 그러면 진동도 잔진동 없이 한 번에 딱 잡아주네요. 바람 소리 좀 들리긴 하지만 속도에 비해서는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 특히 이제 차체가 높아서 차체 단면적이 넓은데 공기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는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썬루프, 듀얼 썬루프에 뭐에 소리가 커질 만한 여지들은 다 있는데 안에서 의외로 예. 조용한 그런 실내를 가지고 있고, 엔진 스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엔진 공회전 소리는 아무래도 좀 우렁우렁 들린다 라는 거죠. 매뉴얼 모드일 때는 살아나는구나. 네. 매뉴얼에서는 안 죽고 스톱 스타트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뒤로 가면 예. 이제 엔진 스톱이 작동을 하는 거고. 근데 신기한 거는 스포츠 모드인데 스톱 스타트를 계속 작동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모순이긴 한데 예, 근데 좀 뭐 어쨌든 이 차는 스포츠카는 그렇지. 아니니까 그거라도 해놓는 거 같기도 하고 아까 하셨던 대로 이제 매뉴얼 모드로 가면 이 사람이 진짜 스포츠하게 올려다 보다 싶어서 안 꺼뜨리는 것 같긴 하네요.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 약 80m 앞 자, 목적지 부근 뭐 벌써 운전자 교대를 해야 될 자리인 것 같고요. 또 잠깐 자리 옮겨가면서 마저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속 좋다. 자, 실내가 역시 투톤 처리를 됐고요. 이런 재질들도 상당히 그렇게 싸우려 느낌이 안 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 계기판 글씨체는 그대로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미니가 원래 이렇게 전통적으로 좀 작고 얇았거든요. 위아래로 얇은.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어떤 캐릭터화돼서 차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니까. 맞아. 특히나 미니는 이런 좀 만화 같아. 이런 장난기 가득하고 장난꾸러기들이 만든 차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에 뭘 갖고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장난쳐 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린 모드로 가니까 또 확실히 이렇게 엑셀 반응이 좀 쓱쓱하고 무뎌지긴 하네요. 긴장이 풀어진, 허리띠 네. 한 칸 늘린 그런 반응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미니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억울한 게 티볼리가 사실은 얘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잖아요. 여기저기 요소적으로. 그렇지. 옛날에 뭐 소울도 뭐 많이 신경 썼고. 그리고 특히나 티볼리는 저 그 윈드실드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크롬 라인 돌아가는 게 그게 원래 미니에서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블랙필러와 네. 크롬 라인 맞아요. 근데 그거를 티볼리가 그대로 사실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얘가 걔를 따라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조는 여긴데. 뒤죽박죽 되는 거지 뭐. 네. 이제 새 모델 나오고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어떤 디자인적인 면에서 미니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나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 네. 저 블랙 A 필러, 그러니까 블랙 필러를 통해서 차창의 어떤 그 개방감, 일체감을 네. 준 부분, 그리고 지붕의 색깔을 달리 하면서, 갖고 가서 네. 어떤 차별화를 준 부분. 어떤 미니가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특히 이제 소형차 네. 들의 디자인에 많이 영향을 줬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크도 브레이크는 상당히 만족스럽던데 네,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아서 좋네요. 자체를 부담 없이 잘 받아주는 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밟았을 때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리니어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밟으면 밟을수록 그대로 이게 제동력이 쓱 커지는 것 같은 그렇지. 느낌. 약 150m 앞 표시 방향입니다. 차선 따라서 슬쩍 미끄러지는데 살짝 잡고 들어오는. 그렇지. 저시 뭐 미끄러지는 만큼 보타가 되니까 네. 사실은 약 사람이 제일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정확한 센서예요. 네. 굳이 ESP가 작동할 타이밍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정말 그거 딱 미끄러지고 난 다음에 탁 잡아서 들어오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그게 스티어링 킥백은 거의 없었어요. 핸들은 거의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버티고 있는 상태였는데 바퀴만 그렇게 쓱 바퀴가, 나갔다가 들어오네요. 제가 작년에 차 살 때 이거 사려고 그랬었는데 작아서 관뒀거든요. 작아서 비싸서. 작아서요. 비싸진 않아요. 아. 근데 이제 작아서 못 산다는 소리는 못 하겠네요. 더 표시 방향입니다. 오호. 일부러 그런겨? 진짜로 그런겨? 저거 보느라고 잠깐 놓쳤어요. 그냥 나갈 때는 좀 처지긴 해요. 처지죠. 150마력인데다 100kg인 사람이 셋이 탔어. 100kg요? 100kg라뇨. 100kg라뇨. 100kg요? 이 중에 100kg 남는 사람 아니야?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제가 제일 의심스러울 것 같은데 제일 아닙니다. 뭐 평균 75가 셋이 탔어. 그렇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초반 가속에 약간의 처짐. SD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이 있고 타이어도 광폭이고 그래서 달리는 맛은 좀 더 날 것 같아요. SD가 기본형 이게 가격이 얼마지? 이게 4,340만 원부터 4340 40. 전에 거보다 좀 디자인이 약 확실히 좀 150m 앞 좌회전. 단단해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수평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 부분하고 차창 부분이 확실하게 딱 구분을 네, 맞아요. 지어놔서 경계가 확실해졌네. 솔직히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물이 없었다. 확실히 부드러워. 네, 서스펜션도 엄청 부드러워졌네요. 확실히 부드러워요. 오늘 PT 할 때도 고카트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죠. 맞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재미 4x4 적용한 컨트리맨의 곡 같은 느낌은 아닐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해치백이나 이 정도면 쿠페나 컨버터블까지는 그럴 수 있지. 사실 이게 말이 미니지 이게 무슨 미니야. 전혀 미니하지 않죠. 뭐야? 네. 그리고 이 라이팅이 지금 의자 시트 아래 그 뒤에 선배님 발 아래 보시면 아 여기도 나오죠? 라이팅 있네. 같이 움직이는. 예, 앰비언트 라이팅이네. 사이드 미러에서 바람 소리가 꽤 들어오네.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 아, 오늘 바람 맞는 날이야. 그걸 또 그렇게 보기도 또 애매하더라고. 아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저쪽에서 대시보드에 도대체 몇 개의 원이 있는지 세어보는 것도 한번 재미있겠다. 심심할 때는. 스위치 동그란 거 빼고 맛에도 동그랗고 동그랗고 동그랗고. 조금씩 아쉬운 것들은 있어요. 예. 좀 보니까 이게 이 도어트림 안쪽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저희 물병 때문에 계속 따깍따깍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도어트림 재질 자체가 딱딱한 거여서 튼튼으로 만든 거라 그런 건데 그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하거나 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이제 미니도 BMW 그룹 안에서 프리미엄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계속 자기들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프리미엄 소형 브랜드. 어느 정도까지의 그 프리미엄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가 궁금한 그치. 거지.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이제 BMW의 서브 브랜드로서 미니인 만큼 어떤 그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다만 또 그런 다른 면에서는 어떤 그 가격의 합리화, 원가 절감을 노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이면서 서로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그런 면들이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메이커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소형 브랜드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겠죠. 과연 그런지에 대한 답은 나나 우리 저널리스트들의 몫이 아니고 시장에서 이 차를 직접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뒷받침해주는 게 결국 문화적인 부분이고 그거를 미니는 굉장히 잘해왔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얘기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렇죠. 자동차 말고 다른 거를 아주 많이 얘기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미니 같은 경우는 차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그런 문화, 어떤 그 동호인들의 모임, 이런 또 자동차 말고의 얘기거리를 많이 몰고 다니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면이 조금 대중 브랜드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요소일 수가 있겠죠.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바람 소리도 따라서 올라가고요. 특히 A필러와 사이드미러에서 바람 소리가 좀 더 들리는 듯 합니다. 다만 감안해야 될 것은 오늘 워낙에 바람이 많은 날이거든요. 바람이 많은 날이어서 조금 더 바람 소리가 커졌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속도가 높아지면서 처음에 들린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속이 너무 느렸는데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 별로 좋지 않고요. 힘있게 치고 나가기는 하는데 일단 탄력이 붙은 뒤에 가속은 오우야. 자, 코너링 평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데요. 딱딱하게 잡아주면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는데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좀 미끄러지다가 약 300m 계속 버텨주는 것 같아요. 좀 도로가 오늘 좀 미끄러운 상황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나가진 않고 슬립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딱 한번 슬립한 상태에서 지지를 해주죠. 서스펜션이. 재밌네요. 이런 좀 과격한 드라이빙을 통해서 짜릿한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목적지 자, 또 자르고 가겠습니다. 세링을 한번 볼까요? 하나, 2.5, 2.6회전. 고카트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죠. 확실히 패들 시프트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 재주를 좀 피워볼까 딱 했는데 뭐 없어. 그러니까 좀 달리고 나니까 패들 시프트가 아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쉬워지는. 맞아요. SD 모델에는 달렸다는 거를 보니까 뭐얘 150마력짜리 차가 이 정도면 190마력짜리 차는 패들 시프트 달고 뭐 좀 더 힘이 있고. 패밀리카로 샀겠지만 나름 가끔은 그렇게 달려보는 것도 그치. 재밌을 것 같아요. 가족 싣고 캠핑장에 다 내려놓고 네. 잠깐 요 앞에 담배 사러 갔다 올게 쏘는 그런 맛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오고요.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팍 나가야지 기분이 좋은 건데. 이제 킥다운 할 때 막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킥다운에서 힘을 받지는 못하네요. 자, 그래서 아니 하이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 일상 영역에서 잘 달려주는 정도, 그리고 조금 무리하면 조금 빠른 속도까지 무난하게 달릴 수 있는 정도의 성능, 퍼포먼스는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8단 변속기가 조율하는 이 차의 연비 13.1 네. km죠. 3.2입니다. 13.2km 예. per 지금 이제 아까 정지 상태에서 가속하시는 거 뒤에서 이렇게 느껴보면 그 초반 가속이 되려 느리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단 2단 변속된 다음서부터 가속하는 게 되려 더 느린 느낌이어서 차라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60 넘어가서부터는 이게 그 흔히 말하는 토크발로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 가속도 괜찮다 느낌이 드는데 되려 그 구간이 좀 그러네. 정지에서부터 한 40km, 50km까지. 힘을 탁 쳐줘야 되는 구간인데 예. 근데 이러고 보니까 멀리서 보면 진짜 티볼리하고 좀 헷갈리긴 하네 느낌이. 미니가 좀 억울하겠네요. 많이 억울하겠는데. 네. 시승기 제목은 진짜가 나타났다고 썼어요. 그 진짜가 나타났다. 자, 오디오 음질 한번 느껴볼까요? 마침 좋은 음악이 나오네. World is going mad. You and I can hide away. I can't stand the TV screen. Turn it off, pull the plug. They can try, they won't find us. Slow down your heartbeat. Close your eyes and don't speak. 그래도 베이스가 꽝꽝 쳐주네. 음질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꾸준히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성격한 사람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기다리면 충분히 속도를 올립니다. 제동 보석에서도 충분히 제동을 하고요. 제동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깜빡이는 건 뭘까? 가시죠. 원래 감속 G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요. 초반보다 후반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때 올릴 수도 있죠. 집값이 그래도 초반이 더 크지 않았을까? 네, 그럴 거예요. 네. 초반이 더 큰데 멈추고 나서가 비상사태일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먼저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딱 큐브레이크 한번 딱 잡을 때 해줘야
최고 속도까지 속도는 끌어올립니다만 시간이 필요하고요. 꾸준히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자, 이제 시승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짧은 시승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곧 종점입니다. 자, 한마디씩 해주시죠, 김경수 기자. 일단 넓어진 미니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여성 운전자라면 D급 모델을 선택해도 괜찮지만 좀 속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SD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어쨌든 B세그먼트 SUV에서 제일 프리미엄 모델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도 그렇지만 모델도 그렇고 제일 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산 SUV서부터 시작해서 수입 SUV까지 BSUV에서 뿌조 쪽하고 3008 이번에 새로 나온 것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장에서 경쟁 모델까지 이동희 기자가 짚어줬습니다. 제가 한마디 한다면 그러니까 미니의 욕심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델이 바로 이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차를 한껏 키워놓았고요. 거기에 4x4 사륜구동 기능까지 집어넣어서 전혀 미니답지 않은 차인데 미니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시장을 좀 더 한껏 넓혀놓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차거든요. 어떤 프리미엄 소형 자동차 브랜드로서 미니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 넓어질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컨트리맨의 참신한 변화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트렌드 리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니 컨트리맨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오토 다이어리가 아니야. 이제 하나씩 조져야 돼. 단도직입입니다. 자, 자주 소리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 공회전을 할 때 엔진 소리가, 디젤 엔진 소리가 제법 거슬리게 다가옵니다. 워낙 조용한 탓이 크기도 하겠죠. 조용한 상태를 깨고 들리는 디젤 엔진의 공회전 소리는 사뭇 거슬립니다. 조금 더 조용하게, 잔잔하게 조율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말씀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에서 고쳐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트 조절, 전동 시트 조절하는 거 얘기하셨었는데 그 전동 시트 조절하는 소리라든가 모터 소리라든가 지금 이제 방향지시 등의 소리라든가 스위치의 조작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올라가야 고급 브랜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구형하고 비교했을 때는 좋아진 건 확실한데 자동차 평균 기준에서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약간 좀 갸웃갸웃할 때가 좀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김경수 기자. 저는 인테리어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외관의 변화보다 외관의 변화가 좀 많이 진행된 거에 반해서 일단 크기가 커진 것도 커진 거지만은 인테리어가 너무 예전하고 크게 뭐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스티어링 휠 너무 못생겼어요. 나만큼? 아니 뭐 선배들 말을 흐리시는데? 네. 예, 오늘 시승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우리 김경수 기자, 이동훈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출연료는 오프로도 있잖아요. 30분 했다고 치고 소주 3병, 각 소주 3병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프로드로 시승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05, 103 지금 터지시가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아까 처음에 할 때면 60, 70이었다가 네. 이렇게 올라가요. 오프로드에 올라서면 자동으로 자기가 감지를 하고 예, 높이를 예, 조절하는 거죠. 따로 인위적으로 높이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 차량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그냥 재미적인 요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는 그대로고. 네. 그리고 별을 차면 슬로프 마스터를 획득했다 뭐 이런 재미있는 녀석. 위로 올려줬다가 브레이크 한번 꼭 밟아주시고요. 밟아주시면 완전히 한번 세워주셨다가
가속 페달 지그시 밟아주면 그렇게 하면서 배분되는 거 구동 힘이 지금 상황에 맞춰서 구동력이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예, 계속해서 되는 거죠.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배분되는 속도가 기존에 X5보다 좀 빨라졌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조절을 유압으로 하는 거고. 예, 전자식으로, 전기식으로. 마그네틱 방식에서 전기식으로. 는 좀 직진해서 핸들링 조향 갱. 대한 자, 이런 길을 갈 때 핸들로 저항이 많이 오는데 제가 조향한 만큼 잘 조향되고 핸들의 이질감 없이 조향이 되는지 보시면 차는 충격을 많이 받는데 그 충격이 스티어링 휠로는 거의 오지 않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조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돌아오신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숫자 모양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왼쪽 오른쪽 그쪽 이어져서 주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선 넓게 돌으셨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드셔서 사면도 경사로 사면도로를 옆으로 타겠습니다. 야, 바퀴 살짝 올려주시고 경사 끝과 차 끝 한번 맞춰주시고요. 평행이 되면 그때 핸들 일자로 시켜주시면 겁나서 거의 각도가 40, 측면 45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한참 밑에 있어요. 네. 저도 여기 손만 야. 대면 땅에 닿을 것 같은 그런 게. 지금 버티는 게 대단하네. 여기서도 바로 유턴식으로 돌려주시고요. 올라갑니다. 예, 속도 그대로 붙여서 올라가주십니까? 정지했다 출발해봐도 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상당히 급경사인데요. 자, 하늘만 보입니다. 자, 한번 다시 출발하면 브레이크가 잡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네요. 여기 1.5초? 1.5초 정도라고 1.5초. 생각해 주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살짝 왼쪽 오른길 나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딱 해서 내려가면 다운 어시스트는 안 되고.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에 운전석 시트 그대로 둔 상태에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의외로 뒷좌석이 넓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머리 윗공간도 주먹 하나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미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뒷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도 손바닥 높이 정도의 센터 터널인데요. 그렇게 생각만큼 높지는 않아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나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이 홀딩이 되죠. 자, 4대 2대 4 뒷좌석 3개를 4대 2대 4로 나눠서 제각각 접을 수 있어서 좀 더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로 이렇게 썬루프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있고요. 자, 가리면 어두워지죠. 그리고 손잡이 있고요. 아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인테리어, 역시 미니다운 인테리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차 이름이 미니여서 공간이 좁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뒷좌석 센터 콘솔 뒤로 작은 수납함, 그 뒤에 12V 전원 잭, 시거잭이 들어와 있어서 가벼운 충전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C필러의 에어백, B필러의 에어백 들어와 있고요. 실내 등은 이렇게 지붕 위쪽에 가운데에 자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 뒷좌석 평가 해봤습니다.